세운 보기 12운성 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절지에 대해서 했죠. 절지에 대해서 했고 이번 시간 태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이거 태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태지. 성격, 직업, 재물, 직장 이런 관계 등 육친 통분에 대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태지는 올해 을사년에 을사년의 태지는 을사년 여기죠. 여기는 태지는 개수예요. 왜냐면 저번에 임수가 여기서는 절지라고 그랬어요. 임수. 그래서 임수는 흐름이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해가지고 임수는 양간이기 때문에 순행을 해요. 순행. 그러면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예요. 계절과 같이 똑같이. 그런데 개수는 음이에요. 음이면은 어떻게 도냐면 역행을 해요. 오에서 사로 갔다가 진, 묘, 인 이렇게 거꾸로 역행을 해요. 그래서 음은 역행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수는 오에서 절지예요. 개수는 오에서 절지다 보니까 내년에 을사년이 임수가 절지지만 병오년은 개수가 절지예요. 근데 그래서 올해는 이 개수가 5에 있다가 어디로 오냐면 이 사화로 오기 때문에 여기가 태지예요. 태지. 그래서 어 개사 일주가 이제 태지가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절지하고 태지는 굉장히 약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지에서 태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써놨죠? 임수는 사에서 절지고 개수는 오에서 절지다. 왜? 무엇을 기준하기 때문에 을사년을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을사년 세운 보는 거죠. 원래 태지는 지금 요 줄이에요. 이렇게 요 줄이에요. 요 줄이기 때문에 뭐냐면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유에서 절지고 을목은 신에서 절지고 병화는 자에서 절지고 정화는 해에서 절지고 무토는 자에서 절지고 기토는 해에서 절지예요. 경금은 묘에서 아니 참 태지 지금 다 태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금은 인에서 태지고 임수는 오에서 태지고 개수는 사에서 태진데 지금은 뭘 하는 거냐? 을사년의 운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을사년의 이 사화에 이 사화에서 태지가 뭐가 태지가 되느냐? 알고 봤더니 개수가 태지가 되더라.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12운선 태지에서 여름의 추위란 태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을사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을 뜻해요. 여름. 어. 여름을 뜻하는데 절퇴지는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졌다. 무엇이 끊어졌다? 지금 임수하고 개수가 지금 절퇴지인데 임수하고 개수는 뭐다? 임수하고 개수는 물이다. 물은 차다. 찬 것은 춥다. 추운 것은 뭐다? 겨울이다. 겨울에는 뭘 입는다? 밍크 코트를 입는다. 밍크 코트.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보세요. 자, 4, 5,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을 뜻하는 거예요. 여름에 밍크 코트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죠? 즉, 안 입는 밍크 코트, 그 계절에 필요 없는 거, 소용이 없는 거, 그것은 절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름에는 수가 절대고,
목하고 반대는 뭐냐면 가을이거든요. 봄하고 반대는 가을이에요. 또 가을하고 반대는 뭐예요? 목이에요. 봄이에요. 봄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점차 따뜻해져서 양의 기운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고, 가을하고 겨울은 뭐다? 가을은 날씨가 점점 갈수록 음기가 강해져요. 음기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거예요. 음. 음기는 차가운 거니까 추운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10월 7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갑술월에 와 있어요. 갑술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때요? 자고 나면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죠. 자고 나면 찬바람이 더 세져요. 그것은 뭐냐면 신유술은 가을로서 겨울로 가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온도가 떨어지고 추워져요. 그러니까는 봄에 따뜻한 양기는 없어지는 거죠. 또 봄에는 양기가 점점 자라요. 날씨가 하루만 자고 나면 따뜻해지고 하루만 자고 나면 따뜻한 바람이 불고 하루만 자고 나면 더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 봄에는 양기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음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계절마다 반대되는 오행이 다 절퇴지가 되는 거예요. 절퇴지가. 응. 그렇기 때문에 사오미는 뭐다? 사오미는 여름이기 때문에 이 겨울의 해자축이 절퇴지가 되는 거예요. 끊어졌다 이거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절지는 끊어졌다 그랬어요. 절지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겨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겨울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코 코트를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은 수영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겨울은 민코 코트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름에 사오미는 겨울에는 아니, 사오미 여름에는 민코 코트 안 입잖아. 그래서 겨울의 에너지가 다 절퇴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을사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화는 시간적으로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을 말하는 거예요. 계절로는 뭐다? 6월 5일에서 6월 6일 그때부터 이파예요. 하는 뭐냐면 여름하예요. 여름이 들어섰다. 사화는 여름의 시작으로서 동물로는 뱀이다. 뱀은 치아가 없고 혀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그것은 사화가 겉으로는 차요. 우리가 뱀을 만지면 겉에는 차다고 하더라고. 차니까 섬찟하지 만지면. 그래서 사화는 겉으로는 의미지만 지장간에는 병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화는 뭐냐면 지장간에 무, 경, 병, 무경병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자화는 양, 축은 일은 양, 묘는 진토는 양, 사화는 음이에요. 오화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겉에 뭐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음이지만 속에는 이 병화가 있어서 병화는 양이고 정화는 음이죠. 그래서 얘가 양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점점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으로 가니까 뭐가 강해진다? 양기가 강해져요. 그래서 봄은 유학이고 화는 청년기예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사화는 겉으로는 음이지만 지장간에 병화가 있어서 양의 기운으로 음과 양의 기운이 공존하여 혀가 두 개이다. 사화는 농사 짓는 계절로서 모를 심는 시기이고 이때를 모를 심지 않으면 가을에 결실이 없다. 사화월은 목표를 채우고 무슨 목표? 뭐를 심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4월 달에 보면은 못 심고 물이 부족하면 가뭄이 돼서
물이 부족하면 뭐 남의 집 양수기를 막 뺏어온다며 빌리고, 어? 물도 쟁탈전을 벌인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 때문에 싸워서 또 사람들 살인 사건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텔레비에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화는 근데 뱀이 독이 있죠? 독이 있어서 물리면 독이 몸 전체에 퍼져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는 호랑이에요. 호랑이도 물리면 죽죠. 사화, 뱀에도 물리면 죽죠. 원숭이 어때요? 원숭이한테 물려서 쥐어 뜯기면 상처나죠. 그래서 인사시는 사명살로 사주가 좋으면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군인, 경찰, 법조계, 행정직 등으로 가요. 음. 자, 행정직으로 가고 권력을 쥐쓰고 있는데 운이 안 좋으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해서 내가 형무소에 갈 일이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미리 얘기하면 자, 우리가 아까 뱀이 겉으로는 의미지만 속은 양이고 그다음에 인묘지는 유학이고 사오미는 뭐라고 하냐면 청년기라고 그랬어요. 청년기. 그래서 가을, 겨울에 사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서 뱀탕을 먹는 거예요. 뱀탕. 뱀탕을 먹고 뱀술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뱀의 양의 기운이 가득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있느냐. 자, 여기 제가 도표로 그려놨어요. 저 선생님들, 어, 지금 사주 초급반도 공부하려, 또 중급반도 공부하려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그래서 이거 12운성을 공부할 때, 이게 초급반에서 했던 것도 복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자수는 뭐냐면, 우리가, 어, 묘, 이렇게 나눴을 때, 요 인이 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묘지는 봄이기 때문에 따뜻한데 이 자와 이 자와 축은 겨울이에요. 겨울이라서 이 자하고 축은 음기가 굉장히 강해요. 제가 여기 사화에 뭘 해놨냐면 플러스를 해놨어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는 뭐냐면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몇 개냐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양이 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화가 양이 여섯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가득한 때가 사화기 때문에 청년기가 가장 왕성한 때이기 때문에 뱀탕을 먹고 뱀술을 먹는 것이다. 왜? 젊은 사람처럼 회춘하려 젊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을사년은 양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한 때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사화 지장 간에 무경병이 있다. 갑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는 양간으로 사화에 양간이 뭐 있냐면 무, 겸, 병에서 양간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나 있어요. 세 개. 그래서 양이 가득 찬 때이고 아까 이 도표에서도 봤지만 이 사화가 양이 다 여섯 개나 있어서 제일 가득한 때이다. 인묘진에는 양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므로 만물이 생겨난다. 사오미 여름에는 양기가 완전히 올라가므로 만물이 자란다. 가을에는 음기가 내려가기 시작하므로 만물이 거두어들어진다. 겨울에는 음기가 완전히 내려가므로 만물이 갈물이 됐다. 그러므로 봄, 여름에는 생겨나 싹이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어지며 겨울에는 갈물이 되니 이것이 사계절의 질서다.
여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자연의 이치를 아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음, 원리가. 자, 여름에 4월 달은 양기가 가장 가득한 때고 5월 달에는 사실 제일 더워요, 우리가. 근데 5월 달에 여기 음이 하나 있죠. 그래서 5월 달, 6월 달에 우리가 체감하는 온도는 엄청 더워요. 뭐 우리 거의 뭐 38도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어요. 그런데 여기 음이 자라고 또 여기도 밑에도 음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땅속에 뭐가 있다? 음이 있다. 그 땅속에 음이 있는 거예요. 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땅속은 차고 시원한 거예요. 여기는 38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물을 막 이렇게 펌프질했던 기억이 나죠. 제가 유치원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이렇게 펌프질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 여름에는 펌프해서 물을 막 이렇게 기르면 이렇게 하면은 자꾸 펌프질하면은 밑에서 물이 시원한 물이 나왔어. 그래서 막 펌프질하면 어때? 사람들이 등목했죠, 남자들이. 등목했잖아. 지금도 텔레비에서 나오잖아, 등목하는 거. 시원하거든? 또 겨울에는 양이 있어, 땅속에. 겨울에 자에도 양이 있고 축에도 이렇게 양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은 영하 15도야. 길 가다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얼어 죽어. 길에서 술 먹고 취하고 자다가 보면. 근데 나무들은 안 죽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무들은 이 땅 속에 따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나무가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일사병을 죽어도 이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시원한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응? 뿌리에 여기 시원한 게 있기 때문에 일음, 이음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어때요? 여기 이 땅 지면이 굉장히 덥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을사년은 양이 6개가 가득 찬 때다. 응? 가득 찬 때다. 그래서 우리 병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내년이 좋죠. 자, 그러면 을사년의 사화는 6개의 양이 가득한 시기로서 이 사중의 병화에 열기가, 열기가 지유를 꿈틀거리며 땅에 열을 비추어 양기가 이 양이 아니에요. 응. 이 양이 아니고, 응. 한자로 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거예요. 육양으로 충만하다. 사화는 이파이고 병화이므로 여름이니까 빨간색, 적색이고 또 사화는 방향으로 동남쪽이다. 사화는 겉으로는 음이라서 이 뱀은 양지 바른 곳보다 음침하고 습한 곳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사화는 지장간에 병화가 있어 속은 양이라서 이중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은 어때요? 혀가 두 개야. 하나는 음이고 양이야. 그래서 이중적인 면이 있어. 왜? 이 사화는 그래서 여름을 사오미를 만나면 사주에서 오하고 미를 만나면 방합을 해요. 나 여름이야. 나 시원한 수영복 줘. 나 해수욕장 갈래 이래요. 근데 유금이 오거나 축이 오면 사유축으로 가요. 그래서 금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사화는 사음이 화의 역할도 했다. 오하고 미가 오면 자기가 화라고 주장을 하고 유금하고
축토가 하면 나 금이야 하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화는 사화뿐 아니라 사주에서 인신사에는 다 이렇게 인신사에는 다 약간의 인묘진이 오면 봄, 인호술이 오면 화, 또 신도 신유술이 오면 금, 신자진이 오면 수, 사유축 금은 금의 역할, 사오미가 오면 화의 역할, 해수는 해자축이 오면 어, 수의 역할, 해묘미가 오면 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신사회는 잘 변한다. 응, 변한다. 사화가 오미를 만나면 사오미 방합운동하고 유금을 만나면 사유축 금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이중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내면은 양기를 가지고 있어서 남성들이 양기를 보충하기 위해 뱀을 먹는 경우가 있어 양기의 상징이다. 뱀탕, 뱀술도. 자, 뱀은 사화로서 인묘진 봄에 유소년을 거쳐 사오미 인생에 청년기를 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 을사년은 뱀으로 두뇌가 명색하고 재주가 많아요. 왜? 사오미도 갔다가 사회축도 갔다가 그러니까 또 사화는 사회축 운동을 해서 말로 벌어먹는 직업을 한다. 왜냐면 우리가 이 사오미는 화의 역할을 해요. 화는 직업적도 뭐예요? 문화예술 정보, 어? 정보 또는 그 전문적인 거 또는 말로 벌어먹는 직업을 해요. 그래서 목화통명은 교육자,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화의 성격은 천성적으로 강한 인상으로 보인다. 왜? 뱀 보면 무섭죠? 조그만 뱀도 무서워요. 그래서 독이 없는 뱀이라도 우리는 뱀을 보면 화들짝 놀라죠? 그것을 우리가 강한 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화는 지적인 면을 갖추지 못하면 음란성으로 개발된다. 왜? 뱀탕을 왜 먹어요? 뱀술을 남자들이 왜 먹겠어요? 왜 음란성이겠어요? 자기네가 젊어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이, 응? 저기, 60, 70, 50, 60, 70, 80 되신 분들이 젊어지고 싶잖아요. 왜 젊어지고 싶겠어요? 젊은 애들하고 놀고 싶은 거예요. 젊은 애들은 어때요?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응? 60, 70 되면 항상 남자들이 뭘 와요? 뭐, 전립선에 문제가 오죠. 왕성한 양의 활동을 못하니까. 뱀탕을 먹고 뱀술을 먹고 하니까 지적인 면을 갖추지 못하면 음란성으로 개발되는 게 사화예요. 이는 역마고 사화도 다 역마예요. 그래서 제일 큰 역마가 뭐냐면 항공계 직업이죠. 해외로 가는 거. 사화는 다른 오행으로 만나면 변하기 쉽다. 아까 그랬죠? 사유축으로 변한다 이거죠. 아까 인신사회는 잘 변해요. 왜? 역마살이라서. 사실은 사실합 했다가 나중에 사실형을 해요. 그래서 먼저는 기라고 후는 흉하다. 사화는 축이나 형을 만나면 시력에 이상이 생겨요. 왜? 이 사화는 여름이고 지장간에 병화가 있어요. 병화는 뭐냐면 눈을 뜻해요. 시력을 뜻해요. 응. 자, 제가 원래 눈이 되게 좋았어요. 응? 근데 해자축 30년 밤 운동을 하면서 이 수가 무엇을 했겠어요? 지속적으로 팔을 끌려고 했겠죠. 응. 그래도 이 정도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 사주 덕분입니다. 저는 제 사주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자, 그 다음에 명리학의 간법 중 12운성은 세상의 모든 자연의 변화를 차용해서 누구한테 인간의 운명의 기세 변화를 읽을 때 강하냐 약하냐를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도 이런 걸 잘 알아야 이해가 쉬워요. 응. 식물은 어때요? 씨앗에서 자라고, 사람은 자궁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병들고 죽게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화장하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때요? 화장을 해가지고 그 뼈가루를 어때요? 응? 그 왜 뭐 그 식물장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나무 밑에다가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때? 자연으로 돌아가잖아. 수목장이라고 그러지? 수목장. 응. 수목장, 수목장. 수목장은 또 뭐 15년 만기돼. 15년 만기. 15년 만기한 다음에 또 다시 또 재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있으면 그나마 여기서 자연으로 다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도 흔적도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여기다 또 뿌리는 거예요. 근데 낙골당은, 낙골당도 이것도 계약이에요. 평생 계약, 평생 아예 이걸 통째로 돈 주고 사는 것도 있고 계약하는 것도 있어요. 15년 계약, 20년 계약 이렇게. 한 달에 뭐 5만 원씩 내고. 응.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새는 자기네 기호에 맞게 하죠. 그렇지 또 조상 선산에 있잖아, 선산. 응? 선산에다가 쫙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윤회를 해서 다시 짜자자잔, 응? 이제 어느 부부의 자식을 태어나게 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을 하는 그 상태가 절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절제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과 인연이 끊어져야 절제가 되는 거지. 끊어지지 않으면 절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도 끊어지고 그 회사하고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와 끊어지고 또 그동안 살았던 남편과 끊어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응? 모든 환경 아니면 나하고 내가 그동안 몸담았던 직장, 내가 그동안 몸담았던 교육장, 내가 그동안 몸담았던 우리 집 다 끊어지는 거예요. 왜? 죽어야지만 내가 다시 정자와 난자로 절제 상태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2운성은 생로병사 영고 성세하는 인생 행로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에 대입하는 거예요. 12개의 지지에 대입해서 그것이 순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순환을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기운이 강약에 그 변화를 지지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 지금 올해가 갑진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갑진년은 몇 년에 한 번씩 오느냐? 60년 만에 한 번씩 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진토라는 진토 새해는 12년마다 한 번씩 와요. 그러면 우리 12년에 한 번씩 지난 시간에 임수가 절지였잖아. 12년에 한 번씩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2년이면 12살, 24살, 36살, 48살, 60,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근데 갑진생한테만 해당이 되겠죠. 그럴 때마다 진년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겼고, 무엇을 끊어냈는지 한번 선생님들이 사주를 가지고 한 번씩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저는 다 연구했어요. 왜? 저는 30대 중반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보면서 살아요, 보면서. 자,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이 절태양이에요. 절태양.
죽어서 묘지에 들어갈 때까지 12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각각의 세력의 강약을 운영하는데 쓰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12년마다 한 번씩 임술가는 진년이 오면 묘지에 들어가는데, 어? 강약이야. 내가 20대 때 진년이 왔느냐? 30대 때 진년이 왔느냐? 40대 때 진년이 왔느냐? 50대 다 이때마다 무엇을 끌어내는지 보시는 거죠. 12운석의 해석과 활용은 명량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은 분야예요. 양생, 음사. 왜? 역행이기 때문에. 음생, 양사의 구분에 따른 활용의 차이가 있다. 기세의 순환과 변화를 이루는 학문이다. 사람들이 이 12운성을 하는 사람들이 어, 음포대가 안 맞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어, 잠깐만요. 아까 누가 들어왔었는데 아이고 돈 나갔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음포대가 안 맞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잘 맞아요. 제가 이 음포대를 제가 음일간이잖아요. 음일간인데 제가 해봤잖아요. 우리 집 식구들이 네 명 중에서 네 명 중에서 음포태가 음포태가 세 명이에요. 음포태가 세 명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식구들이 사회까지 들어왔으니까 여섯 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음포태가 몇 명이냐면 이제 세 명 됐네. 세 명? 을목 하나, 정화 두 명, 기토 한 명. 네 명이네. 아닌가? 맞나? 어, 세 명, 세 명인가 보다. 세 명, 네 명, 두 명. 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양가를 순행하고 음은 역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맞다 맞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12운성을 세상에 드러나서 강의를 하고 적용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2010년도, 12년도 이럴 때 제가 막 연구를 우연한 기회에 해가지고 적용해서 제가 13년도, 12년도에 가르쳤더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이제 12연서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순환과 기세의 순환과 변화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12운성의 적용과 관련해서 화토 동궁의 관점을 본다. 그래서 왜, 보면은 조금 이따 나오지만 병자도 태고 무자도 태예요. 왜 병하고 병화를 하고 토는 무토는 토인데 왜 어떻게 똑같은 태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무토는 큰 산이에요. 산이기 때문에 산의 목적은 뭐냐면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게 토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자 겨울에 이 무토는 나무가 자라지 않아. 왜? 다 얼어 죽어서 나무가 줄기만 있어, 줄기만. 이파리가 없어. 왜 없다? 태양이 없어서. 태양이 약하면 이 산의 지력도 약해서 나무가 클 수가 없어요. 근데 봄 되면 산에 나무가 자라죠? 뭐 때문에? 이 태양이 생지기 때문에. 여름에 여름에 나무가 아주 우거졌죠? 왜?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태양이 약해지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단풍이 지면서 낙엽이 지죠. 겨울 되면 병화가 약해지니까 나무들도 다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와 무토가 같이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병화동궁이라고 해요. 같은 궁에서 같이 움직인다. 자, 그래서 12운생의 적용과 관련해서 화토 동궁의 관점을 같이 보는데 12운성은 교육자들마다 다 임상과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순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내가 편한 방법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세요. 자,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외우라고 할 때 장생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장생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는 거거든. 태어나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으로 외워라. 이런 사람이 있고. 우리가 또 35세에서 45세가 제일 왕성한 나이니까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로강세부터 외워라. 또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런데 저는 절태양부터 하고 있습니다. 절태양. 절태양부터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 그 전이 로강세야. 아니 저기 병사묘야. 그 전이. 병사묘를 지나와서 저기 병사묘를 지나온 다음에 절태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한번 제가 도표를 한번 보여줄게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자, 세상에서 지금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는 때 있죠? 여기 이렇게. 이때는 사람들이 다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식상도 왕성해, 재성도 왕성해, 관이 왕성해, 인성이 왕성하면 자기네가 사주에서 필요한 게 왕성하기 때문에 내가 다 잘 나가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관, 내가 필요한 재성, 내가 필요한 건강, 내가 필요한 인성들이 다 병사묘로 이렇게 밑에 와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동창회 모임도 안 나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 나 우울증에 걸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갈 때 사주 보러 와요. 이렇게 힘들 때 사주를 보러 와. 이렇게 힘들 때 사람들이 사주를 보러 와요. 이렇게 힘들 때 사람들이 죽어.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이혼해.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갈급할 때가 언제냐? 내가 힘들 때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태양부터 외워라 하는 것은 그 전이 병사묘가 있기 때문에 6년을 6년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임상과 경험을 많이 해본 결과로.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어때요? 절태양 생육대로 해서 외워라.